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마츠다 CX-80 2024, 2025년형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차량을 시승해 볼 예정입니다. 밖에는 비가 꽤 많이 오고 있어서 차 안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릴 예정이고 내년까지는 다시 시승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 오는 날에 시승을 하기로 했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도 주행해 볼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도 해보고 이 새로운 마츠다 CX-80이 도로에서 어떤지 피드백을 드릴게요. 또한 제 채널의 별도의 영상으로 차량 리뷰, 실내와 외관, 기술 정보, 차량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소재 품질, 멀티미디어 등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공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정말 흥미로우니까요. 더 많은 세부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루마니아, 특히 부쿠레슈티에 계시고 이 차를 직접 보거나 시승, 구매를 원하시면 라두치니 그룹의 아리안 모터스를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과 화면에도 남겨둘게요. 정말 친절한 분들이에요. 모든 것을 도와주실 거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기술적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에어컨 시스템을 조금 켜고 시트 히터와 핸들 히터도 켰어요. 운전 시작하기 전에 좀 따뜻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이라서 배터리가 약 97% 남아있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이 있고 곧 기술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다른 버전으로는 3.3 디젤 엔진을 탑재한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도 흥미롭고 신뢰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고 다른 영상에서 다룰 거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 차가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을 어떻게 전환하는지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버튼이 있어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EV 모드를 비활성화하려면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EV 모드가 해제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이 버튼을 누르는 것 뿐이고 그러면 바로 가솔린 엔진이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 주행 모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프로드 EV, 노멀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주행 모드를 테스트해 볼 건데 오프로드 모드는 제외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프로드 주행은 하지 않을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몇 가지 기능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차량에 대한 몇 가지 기술적인 정보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테스트할 버전은 허무라 플러스이고 컬러가 포함된 가격은 66 0유로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 CX-80은 CX-60과 동일하지만 25cm 더 깁니다. 이 모든 길이는 휠베이스에서 나옵니다. 즉 휠베이스가 더 길어진 것이죠. 이 말은 고속 주행이나 커브에서 더 좋은 안정성을 제공하고 전반적으로 장거리 주행 시 훨씬 더 쾌적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서스펜션도 개선되어서 CX-60보다 훨씬 더 좋은 서스펜션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번 영상에서 직접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은 사륜 구동입니다. 두 모델 모두 사륜 구동이죠. 즉 뒷바퀴가 항상 차량을 구동하고 필요에 따라 앞바퀴도 함께 구동됩니다. 이 점 5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하나의 전기 모터와 17.8kWh 리튬 배터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차의 총 출력은 327마력 500Nm로 꽤 강력합니다. 제로백은 6.8초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95km, COE 배출량은 36g입니다. 전기 모드만으로 최대 60km VLTP 기준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충분할 때 오늘처럼 연비는 약 1.6L 정도입니다. 연비도 직접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70m, 지상고는 17cm, 회전 반경은 12.4m입니다. 차량 무게는 165kg입니다. 앞쪽에는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 뒤쪽에는 독립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CX-60과는 다소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이제 안전벨트를 착용하겠습니다. 여기 주변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전동식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아주 편리하고 작동 속도도 빠릅니다. 디지털 계기판에는 멀티미디어 스크린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키입니다. 꽤 멋지죠. 그리고 이쪽에는 물리 버튼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바로 공조 시스템도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여기에 비상등 버튼이 있고
이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주행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V 모드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전기 모드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몇 초만 기다리면 전기 모드로 전환되고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바뀝니다. 그 외에는 여기서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해야만 다른 그래픽이 표시됩니다. 즉 차량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이 기능도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마 멀티미디어 스크린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이전에도 보셨던 것과 거의 비슷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 메뉴에서 EV로 들어가면 배터리에 대한 고전압 관련 추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는 92%이고 효율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저는 효율 모니터링 상태로 두겠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잘 되어 있지만 주행 중에 에너지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기 위해 이 화면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것이 셀렉터입니다. 여기서 기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도 탑재되어 있는데 화질이 매우 좋고 선명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로 넣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카메라들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카메라 해상도가 정말 엄청나게 좋아서 확실히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이제 운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가 꽤 많이 오고 있지만 전기 모드로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차에 센서가 많이 달려 있어서 코너를 돌거나 좁은 공간을 지날 때도 정말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느낀 점은 마츠다를 운전할 때 약간 BMW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단단하고 서스펜션도 보통 더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어서 좀 더 스포티한 주행감을 줍니다. 이 점은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차를 돌려야 할 때는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일반 모드로 바꾼다고 해도 스티어링 휠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고속 주행이나 코너링, 고속도로 크루징을 할 때는 이게 정말 탁월하게 좋습니다. 차량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고 주행 느낌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 외에도 승차감이 정말 부드럽다는 점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어제도 이 차를 운전해봤는데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 사이의 전환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도 부드럽고 쾌적하게 작동하며 기어 변속도 비교적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정말 멋집니다. 조금 무겁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 차는 7인승의 꽤 큰 차량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약간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운전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옵니다. 시승하기에 더 안 좋은 날도 없을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오늘이 CX-80을 시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서 지금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철을 지날 때 CX-60보다 확실히 더 좋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요철을 지날 때 더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히 개선되어서 정말 좋고 그 점이 기쁩니다. 승차감이 더 좋아졌지만 엄청나게 뛰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여전히 좀 더 스포티하고 약간 더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품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요철을 지날 때의 품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여전히 그 스포티하고 단단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움직일 때 배처럼 흔들리는 느낌은 없습니다. 차가 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 관점에서 세팅은 정말 훌륭합니다. 마치 마츠다를 운전할 때와 비슷한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량의 에너지를 배터리로 다시 회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하고 세게 회생제동이 걸리는 건 아니고 강도로 따지면 약 10%에서 15%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이 꽤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에서도 충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속을 하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파란색으로 충전되는 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놓으면은 일종의 회생 제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큰 구멍이 있어서 천천히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 상황을 예측해서 가속 페달만으로 일명 원페달 드라이브처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놓으면 일종의 회생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메뉴로 들어가면 보여드릴게요. 메뉴로 들어가서 설정으로 가고 EV 설정으로 들어가면 여기 재생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과 보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으로 설정하면 가속 페달을 놓았을 때 차량이 에너지를 덜 회생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처럼 별도의 버튼이나 B 모드는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에 패들이 있긴 하지만 그 패들은 수동으로 기어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뉴로 들어가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버튼이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운전 중에도 아주 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메뉴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얼굴과 자세를 똑바로 유지할 수 있어서 차량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 회생제동 또는 강한 회생제동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한 회생제동에 두겠습니다. 일반 회생제동은 가속 페달을 놓았을 때 약 5% 정도의 회생제동만 제공하고 강한 모드는 약 15-20% 정도를 제공합니다. 엄청나게 강력하진 않지만 충분히 강력해서 교통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마지막에만 브레이크를 밟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도 함께 제공됩니다. 즉 천천히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오토홀드가 매우 부드럽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의 품질이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전 구형 모델들보다 더 정제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좀 더 부드럽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시스템들도 개선되었습니다. 이전 버전보다 약간 더 좋아진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작동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85% 남아 있습니다. 여기로 돌아가면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내비게이션 시스템인데 400m 앞에서 로터리 두 번째 출구로 나가라고 안내합니다. 꽤 좋고 조작도 쉬워서 이동하거나 다른 목적지 선택하기도 편리합니다. 이걸 누를 수도 있습니다. 관심 지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비게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옵션들이 있고 확실히 사용하기 쉽습니다. 아주 쉽게 정말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로 내 주변 시야에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즉 운전하면서 약간 오른쪽만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면이 낮게 위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2도로 맞추는 걸 깜빡했네요. 이제 22도로 맞췄고 지금 바로 연비를 초기화하고 싶어요. 왜냐면 연비 초기화하는 걸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연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포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아직 충분히 따뜻하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전에 시동을 걸었지만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속도 제한 경고와 모든 안전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차에는 교통속도 제한 표지판 인식,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등 많은 안전 기능이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도 보셨죠? 여기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는 내리막길 주행 보조 버튼이 있고 여기서 다양한 주행 모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스포츠 모드로 한번 가볼 거예요. 저는 이 카메라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화질이 정말 선명하고 해상도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환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저는 여기 있는 이 컨트롤러들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쉽거든요. 터치 스크린 같은 걸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전기 모드로 주행 중인데 얼마나 부드럽게 가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구멍이나 큰 방지턱을 넘을 때도요. 네, 확실히 CX60보다 서스펜션이 훨씬 더 좋네요. 더 정제되고 더 좋아졌지만 동시에 그들이 여전히 단단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게 정말 훌륭하죠.
정말 훌륭한 세팅이에요. 정말 훌륭한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전 차량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기쁩니다. 진심으로요. 모든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기 시작해서 정말 기쁩니다. 예를 들어 회생제동에서 물리적 브레이크로의 전환 같은 부분이 이 출구가 보이네요. 엔진에서 전기 모터로 전환되는 부분처럼요. 4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기어박스도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변속됩니다. 밖에 비가 꽤 많이 오고 있어요.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제 테스트 해봤어요. 방음도 좋습니다. 프리미엄 차량을 운전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방음이나 편안함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시트, 팔걸이 등 모든 부분의 편안함이 정말 잘 배치되어 있어요. 차 내부의 인체공학적 설계도 정말 훌륭합니다. 사각지대 뷰도 거울 구석에서 보셨죠? 여기 버튼들도 있고 대시보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모두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됐어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나파 가죽이 사용되어서 시트 품질이 아주 뛰어납니다. 또한 이 홈무라 플러스 버전에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넉넉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꽤 클래식한 스타일이에요. 이 스티어링 휠은 다른 모델, 심지어 예전 모델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오토파일럿도 활성화 해볼 거고 여기서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오토홀드 기능이 꽤 잘 작동하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해요. 작동 방식이 정말 쉽고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좋은 하이브리드와 그저 그런 하이브리드를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즉 회생제동과 물리적 브레이크의 전환, 그리고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 간의 전환이,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작은 것들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마쓰다가 이 CX-80으로 잘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전 하이브리드 모델들에 비해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꽤 많이 오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전기 모드로 출발합니다.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전환이 정말 부드러워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완벽한 타이밍에 기어를 변속하는 게 느껴집니다.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커튼을 꼭 닫아야겠어요. 그러면 소음이 조금 덜할 수도 있겠지만 밖에는 바람도 엄청 불고 비도 엄청 와서 이걸 닫으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소리 면에서는 소리요. 참고로 시야도 아주 좋아요. A필러가 비교적 얇아요. 회전 반경이 약 12.4m 정도 됩니다. 차가 안정적으로 잘 앉아 있어요. 여기서 오토파일럿 작동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2차선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설정하면 돼요. 바로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참고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 탑재되어 있는데 정말 멋져요. 카메라로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각종 정보를 다 보여줍니다. 이제 차량이 차선 사이를 유지하면서 가속, 감속, 거리 유지까지 모두 할 수 있어요. 어제 직접 테스트 해봤는데 정말 잘 작동하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나 교통 체증 상황에서 사용하면 정말 훌륭한 안전 기능, 안전 옵션이라고 확신합니다. 핸들에 손을 올려놔야 하지만 제가 테스트해보니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게 장점이에요.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고 차선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차량이 꽤 잘 작동하고 있어요. 이 점이 정말 좋네요. 저기 구석에 있는 사각지대 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차량이 여전히 스스로 주행하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같이 멈췄다가 다시 가속하고 또 멈추고 거리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종석에서의 뷰도 볼 수 있고
지도와 각종 정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요, 그래픽과 정보가 마음에 들어요. 정말 꽤 괜찮아요. 자, 이제 이걸 보세요. 앞차들 뒤에서 속도를 잘 유지하고 있고,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잘 작동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걸 보셨죠? 여기서 앞차와 내 차 사이의 거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차가 그 속도와 거리를 유지해 줍니다. 네, 정말 잘 작동하고 있어요.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돌아오면 바로 여기서 지금 전기 모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 모드로만 주행 중이고, 여기에서 전기 모드로 몇 킬로미터를 주행했는지 보여줍니다. 6.7km입니다. 전기 모드로 주행 중이고, 이게 정말 좋은 점이죠. 그리고 0.4kWh를 재생산했습니다. 지금도 차가 스스로 주행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소비량도 볼 수 있습니다. 2.1L, 지금은 1.8L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8L에 3.39.2kWh 정도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말하는 복합 연비가 대략 1.8L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배터리가 충분하니까 제가 직접 운전해서 조금 더 빠르게 달려보고 싶어요. 이미 오토파일럿이 아주 잘 작동하는 걸 보셨죠. 저 차들을 한번 추월해 보겠습니다. 이 차는 힘이 정말 충분해서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운전하는 내내 정말 기분이 좋고, 고속에서도 안정감이 매우 탁월하게 뛰어납니다. 시속 110km로 달려도 아주 좋습니다. 빗방울이 차체에 부딪히는 소리는 명확하게 들리지만 엔진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외부 소음도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음 성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걸 직접 테스트 해봤습니다. 뒤쪽에도 와이퍼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고속도로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조금 더 빠르게 운전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회생제동을 강하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속 페달에서 밟을 때면 지금은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속 페달에서 밟을 때면 차량이 이미 회생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작동하고 배터리도 다시 충전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전혀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점이 매우 좋고, 특히 커브에서 마음에 듭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서스펜션을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해서 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와, 주행감이 정말 좋고 커브에서도 매우 안정적이어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보시다시피 꽤 괜찮아요. 네, 확실히 품질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작은 요철을 지날 때도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네요. 하지만 동시에 그 멋진 스포티한 감각과 적당한 스포티한 단단함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고 싶어요. 300m 앞에서 스포츠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서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스티어링 휠도 약간 더 단단해졌어요. 와, 반응이 직관적이네요. 조향이 바퀴에 바로 전달되는 느낌입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이 느낌을 잘 유지하고 있네요. 오,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네, 그렇죠.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정말 예상대로예요.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차처럼 느껴지고, 확실히 BMW 특유의 감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인데도 여전히 재밌게 운전할 수 있네요. 와, 대단하네요. 안정성도 꽤 좋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확실히 이번에는 더 잘 만들었고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확실히 개선됐어요. 이제 엔진이 약간 더 높은 회전수로 유지되지만 그래도 시끄럽지는 않아요. 제가 조금 더 세게 밟았는데도 소음이 심하지 않았어요. 여기선 더 빠르게 운전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차도 많고 날씨도 정말 안 좋아요. 113km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험한 조건에서 115kmh로 달리는데도 마치 50kmh나 그 이하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만 봐도 이 차의 크루징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120kmh도 이 차에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다시 회생 제동을 합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거예요. 네, 고속주행에서 정말 환상적인 크루저예요. 그리고 웅덩이를 지나갈 때도 차가 이 100kg이 넘는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웅덩이를 지날 때 아무 느낌도 없고 안정성이나 바람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정말 안정적이고 정말 훌륭한 크루저예요. 이 차는 확실히 믿고 탈 수 있는 차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EV 모드로 전환해 볼게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에너지를 회수하고 지금 EV 모드에 들어왔는데 스티어링 휠을 한번 보세요. 스티어링 휠이 말이죠, 거의 스포츠 모드와 비슷해요. 저한테는 좀 놀라운 부분인데 스포츠 모드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걸 봤어요. 어떤 차를 테스트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스포츠나 노멀 모드로 가면 스티어링 휠이 거의 비슷해요. 네, 아마도 속도에 따라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노멀이랑 EV 모드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지금 스포츠 모드로 가면 가속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스티어링 휠은 거의 비슷하네요. 아니, 지금은 좀 더 직접적이에요. 스티어링이 약간 더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꽤 흥미롭네요. 그리고 제가 이걸 토요타 캠리에서 테스트해봤는데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아시죠? 정말 다르더라고요. 스포티 모드로 바꾸면 스티어링이 좀 더 직접적으로 변해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 가벼우면서 더 직접적이에요. 아마 더 직접적이어서 더 가볍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제가 알아챈 건데 이게 토요타의 새로운 캠리와 거의 비슷한 세팅이라는 거예요. 거의 동일한 방식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EV 모드로 돌아가 볼게요. 잠깐 전기 모드로 주행하고 싶어요. 그냥 부드럽게 돌아다니면서 저 물웅덩이 위를 지나가도 아무렇지 않고 지금 전기 주행 중인데 정말 부드럽고 좋네요. 이 도로 전체에서 다시 노멀 모드로 돌아가 볼게요. 제 생각에는 노멀 모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는 항상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차량이 정말 문제없고 정말 좋아요. 하지만 여기 과속방지턱이 몇 개 있는데 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는 약간 더 단단하게 느껴지네요.
큰 방지턱을 넘을 때는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지지만 그 외에는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좀 더 다이내믹하게 세팅되어 있어서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런 차를 원하지 않아요. 저렇게 큰 차가 배처럼 느껴지는 건 싫어요. 아시잖아요. 그건 안전하지도 않고 고속에서는 안정감도 떨어지죠. 저는 이런 세팅처럼 약간 더 스포티하고 좀 더 다이내믹한 게 더 좋아요. 이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제 도심에서 조금 더 운전해보고 그 다음에 연비도 확인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3.8리터에 34.5가 나왔어요. 하지만 어쨌든 도심 주행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올지 지켜볼게요. 정말 혹독한 조건이에요. 여기에는 또 바람, 비, 그리고 추위까지 겹쳤네요. 이 방지턱을 조심스럽게 넘어서요. 네, 괜찮아요. 느낌도 괜찮고 확실히 괜찮아요. 그리고 500m 후에 로터리에서 첫 번째 출구로 나가세요. 네, 넘어갔어요. 정말 크고 큰 방지턱이네요.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각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지지만 전체적으로 마감 품질은 꽤 고급스럽고 만족스럽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마츠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테스트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때는 그렇게 부드럽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 CX-80에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전환 부분에서 확실히 훨씬 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확실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몇 년 전에 테스트했던 게 CX5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것도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탔던 것들은 이 CX-80만큼 부드럽지 않았어요. 이 CX-80은 확실히 최신식이고 2024, 2025년형 하이브리드 시스템답게 정말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브레이크 회생제동, 물리적 브레이크, 그리고 엔진과 기어박스 간의 전환도 정말 잘 세팅되어 있어서 훨씬 좋아졌어요. 500m 남았습니다. 정확히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하죠.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볼게요. 그리고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회생제동과 물리적 브레이크 사이의 전환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저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이제 이 차를 이해했고 확실히 여러 부분이 개선된 게 느껴져서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네, 저희가 조금 더 운전한 다음에 멈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이 버튼으로 모든 안전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도를 초과할 때 나는 모든 경고음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차 안에 물리적인 버튼이 정말 많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참고로 차가 꽤 크긴 하지만 돌리고 싶으면 돌릴 수 있어요. 네, 돌릴 수 있습니다. 회전 반경이 12.4m인데 그래도 꽤 빠르게 돌아가요. 확실히 빠릅니다. 하지만 역시 큰 차라서 운전할 때 그 크기와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건 상황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마음에 들어요. 가족용 차량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관 디자인도 정말 예뻐서 저는 이 차의 외관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 근처에 주차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해상도가 좋은 360도 카메라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해상도 면에서 아마도 최고의 품질을 가진 카메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질이 정말 아주 선명해서 이렇게 여유롭게 돌아서 이쪽에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하죠. 밖에 아직도 비가 꽤 많이 오고 있고 저는 이 차로 영상을 몇 개 더 찍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비가 그쳤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버튼을 누르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카메라가 보여요. 해상도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저기 위에서 내려다보는 버드아이 뷰가 있어서 주차할 때 정말 쉽게 안내해줘요. 제 생각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카메라 중 하나예요.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저렇게 화면을 전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말 멋지고 카메라도 아주 좋아요. 파킹에 넣고 전자식 핸드브레이크도 이렇게 쉽게 작동돼요. 여기 오토홀드도 있고 연비는 3.6L에 32.8kWh가 나왔어요. 꽤 괜찮은 연비예요. 밖에 상황을 고려하면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승하기가 꽤 힘들었지만 그래도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빠르게 달려볼 기회는 없었어요. 그래도 이 마츠다 CX-80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길 바랍니다. 혹시 부쿠레슈티 근처에 계시다면 꼭 아리안 모터스에 들러보세요. 링크는 설명란과 화면에도 남겨둘게요.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친절한 분들이에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직접 보고 시승 후 구매까지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의 리뷰 영상 놓치지 마. 채널에 정보를 담은 별도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실내외 모두 다룰게요. 그 영상도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기술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러니 꼭 확인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 유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곧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